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40% 가까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종목들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상승이 나왔죠. 더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세비캠을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용 전구체 복합액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절반 넘게 반납했는데 과연 내일은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가 약간 수그러들면서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폐배터리로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폐배터리의 차례가 온 걸까요? 네, 이 폐배터리 산업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좀 부각이 되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네. 이 모멘텀 자체에 있어서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앞으로 뭐 향후 10년, 뭐 20년 가까이도 계속적인 성장 사이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근데 폐배터리가 조금 더 부각이 늦어지는 시점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은 배터리가 결국엔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그 배터리의 수명 기간이 다 되게 되면은 폐배터리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쉐어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뭐 말이 많습니다. 뭐 10%까지 점유율이 올랐다, 20%까지 올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성장률은 앞으로 9배가 더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부분들이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2차 전지는 연초부터 이미 강세 흐름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향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얼마나 주가에 비례를 시켰는지를 일단은 하반기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시장 기대치 부분들을 먹어가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사이클만 조금 공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중장기적인 가치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은 폐배터리 쪽이 조금 더 카테고리 쪽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좀 노려보겠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2차 전지 쪽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폐배터리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가 앞전에도 주가가 낙폭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네. 이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은 산업 자체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특정 기업의 스프레드가 축소가 돼가지고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거나 다시 상향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산업이 조금은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여파들은 있지만 네. 결국에는 기업들이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들의 사이클이 붙게 되면은 오히려 2차 전지만큼의 파급력도 저는 좀 나와줄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 많이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도 세비캠에 대해서 예스의견을 주셨는데 폐배터리 기업들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세비캠만의 모멘텀을 보고 예스의견 주신 걸까요? 전체적으로 좋죠. 이게 특정 산업이 크기 시작하면 너나 나나 다 하려고 일단 발을 넣습니다. 네. 근데 발 넣는 척하는 애가 있고 발 목까지만 넣는 애가 있고 목 끝까지 몸을 다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세비캠일까요? 다 집어넣었죠, 세비캠. 예. 목 끝까지 사실상 다 넣은 회사다. 그러면 이게 좋게 말하면 폐배터리 크면 최대수 해준 거고 네.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된다고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좋게 보는 거고 지금 네.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폐배터리 투톱은 원래 세비캠이랑 성일하이텍이고 얘네 상장하기 전에 대장이 코스모화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 보면 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목 끝까지 집어넣은 게 지금 세비캠이랑 성일하이텍 2개입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황산 코발트라든지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향으로 이제 다른 소재 사업도 하기 때문에 한 허리까지 집어넣은 회사고 예. 얘는 끝까지 다 넣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 레벨 보시면 네. 이 앞전 구간에 땡겨 올라갈 때 사실 뭐 그렇게 대형 호재는 없었거든요. 얘네 원래 어차피 지금 당장 실적 나온 애들이 아니라서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폐배터리를 수급을 할 수 있냐. 수급을 하고 나면 그걸 잘 뽑아낼 수 있냐. 회수율이 잘 나오냐. 그럼 회수율이 나오면 자기들 뽑아낸 걸 잘 팔아먹을 수 있냐.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네. 두 종목 모두 다 그 3가지 기준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나온 것도 한국전구체에다가 10년짜리 공급 계약한다고 뭐 그거였는데 한국전구체가 LG화학이랑 고려아연이랑 합작법인으로 이제 캠코라고 원래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2개 합작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선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폐배터리 받아오는 것도 다 확보가 돼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회사 펀더멘탈 이런 거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간 문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세비캠은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매니저님이 또 오늘 저희 방송 첫 출연이라 숨겨진 종목 어떤 건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두 분이 가장 좋게 보고 계시는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이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갖고 오셨습니다. 바이오무세의 픽은 셀트리온이었네요. 오늘 다른 거 하려다가 네. 네. 다른 거 뭘까요? 다른 종목이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거가 되겠죠. 아, 근데 그 중소형주. 너무 많이 움직여서 특히 오늘 예. 너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나는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게 나는 바이오 사실 잘 모르겠고 이거 너무 많이 움직여서 좀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셀트리온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도 변동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종목보다 적고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 소외될 일이 없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이오 화끈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안 되고요. 아, 네, 화끈한 종목 많습니다. 예. 뭐 에이프릴 바이오나 에이프릴 지아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펩트론이나 네. 보로노이 이런 거 있잖아요.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그쪽을 보셔야 되는 거고, 아예 나는 그냥 교과서적인 거 그냥 억울하지 않은 정도, 바이오 올라가면 내 거 따라가는구나 정도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으로. 셀트리온이 PBM 최근에 등재가 3대 PBM 중에 하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PBM이랑 뭐 계약 직전까지 갔다고 셀트리온이 직접 발표했고요. 이제 추가 PBM 등재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미 계약서 쓰는 단계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료가 될 거고, 중요한 거는 며칠 안 남았는데요. 8월 중순 또는 말 요 사이에, 다음 주는 다다음 주 사이에 이제 셀트리온 3사 합병 관련해서 그 조회 공시 답변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합병 구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합병 얘기만 나오면 원래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합병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사실상 바닥이라고 보고, 앞서서도 뭐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헬스케어 얘기했는데 걔네랑도 커플링이 아주 잘 되는 애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 교과서인 거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목표가 한 19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오. 같고요. 사실 이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네. 바이오 사면서 막 3, 40% 먹고 나오려고 사시는 거면 그냥 다른 거 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셀트리온은 사실 바이오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를, 물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제 목표가 19만 원 가면 수익이 한 20%대 초중반 정도 찍혀요. 작은 건 아니죠, 시총이 큰 거 비해서. 근데도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얘가 변동성이 원래 애초에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위에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다른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제가 19만 원으로 찍어 드리지만 저 정도를 보시라고 한 20만 원 한 중반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고점을 넘는 19만 원으로 목표가 말씀해 주셨고요. 좀 가벼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공략주도 한번 들어볼게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의료 네네. 관련 주죠. 네네. 일단 앞전에 페베트리 세비캠 매니저님 말씀하실 때도 네. 뭐 목끝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여기도 아디다스의 목끝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습니다. 아디다스가 웃으면 같이 웃고요. 울면 같이 우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엔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감소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에 한 부분들이 있어서 매출이 감소가 되고 재고가 쌓인 부분들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결과 화승 엔터프라이즈에 그만큼 좀 악재로 받아졌던 부분인데, 앞서 이제 중국 소비주 말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춘절기점으로 2분기 시점부터 지금 본격 기조효과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디다스가 하반기 들어가지고 외형 성장폭이 가파르게 또 나아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재고는 결국에는 브랜드력이 이미 입지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재고는 빠르게 소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은 신규 수요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 화승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최대 수혜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3주 내내 추세를 바꿔주는 흐름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좀 신규 분들은 여전히 좀 모아가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000원대가 좀 매물이 두껍기 때문에 11,000원대를 좀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8,1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까지 두 분의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고요. 우리 MBN골드 탑 매니저님 또 나와주시면 좋겠다고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또 나오시나요? 아마 네.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이 끝나서 아쉬우신 분들은 무료 방송 가면 투자 인사이트 많이 알려주시나요? 네, 제가 공개 방송을 월수금 3시 40분에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없고요. 그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 3글자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한균수 매니저 그리고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